자, 세 번째 시간. 나 정적 사이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적 사이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이 좀 와서 이게 지금 이제 피스톤이 하단점인 거죠.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상사점을 가는 거예요. PDC, BDC 이걸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엎어놓은 거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거고. 그럼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 상사점 쭉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전기 스파크가 딱 주면은 팽창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압력만 뚝 올라가고 다 이제 발열이 이제 저기 다 팽창 연소가 끝났으면은 그다음부터 이 힘으로 쭉 내려온다. 그럼 쭉 내려오면은 하단점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배기밸브 열리면서 연소가 나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연소가스 다 나가겠죠? 그럼 이제 힘은 다 떨어지는 거겠죠? 쭉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를 말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정압 사이클인데 정압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연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압은. 그러니까 정압 특징은 디젤이에요. 디젤. 연료유가 디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압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연료를 넣었는데 이 연료가 자 올라갔어요. 피스톤이 올라갔어. 올라가서 연료를 집어넣었는데 여기에서 연소가 일어났는데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해 이만큼.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을 함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원래는 팽창하면 압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 하는가? 그 사이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연료유가 발열을 하고 있으니까 팽창을 해도 그만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힘이 압력이 안 떨어지고 정압 상태로서 계속 열이 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 무슨 차이 때문에? 디젤, 연료유 차이 때문에. 아까 가솔린은 탄소가 몇 개? 8개니까 금방 휘발해서 훅 날아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12개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같은 시간에 다 못 타. 시간이 필요해. 타는 데까지. 그러니까 팽창하면서도 계속 압력을 유지한 상태로 탄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있는 정압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료의 연소가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일어나는 기관이다. 팽창하면서 계속 연소를 한다. 이런 말이죠. 독일의 디젤이 발명했기 때문에 디젤 사이클 기관이라고 한다. 자, 3번. 자, 근데 이 경우는 조속이에요. 조속. 근데 이제 조속에서 뭐가 넘어간다면 고속으로 갑니다. 고속 디젤. 그러니까 고속으로 빨리 돌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렇게 가더라 이거지. 연료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쭉 올라와서 고속이 되니까 엄청 빨리 내려가잖아요. 엄청 빨리. 그러니까 엄청 빨리 가니까 연료를 조금 더 빨리 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와서 분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어땠어요? 다 와서 여기서 분사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기 전에 분사를 해버린 거야. 왜냐면 너무 빨리 도니까. 그러면 타이밍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연료를 분사한다고 착각가 되지만 그 사이 내려가 버렸잖아요. 고속이 되니까 이때 분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팽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분사돼 버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올 때는 다 올라왔어. 분사 빵 이 되는데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때 하면 안 되겠더라 이거지. 그래서 올라오기 직전에 분사를 딱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때 빵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그래서 연료 시기가 좀 빨라진 거예요. 분사 시기가.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 처음 이때는 정적, 그 다음은 정압 이 상태로. 그걸 뭐라 했냐면 이거를 사바테 씨가 발견해서 사바테 사이클이라 한다. 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속 디젤 기관은 그래서 뭐라고? 네, 정적, 정압 사이클 되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좀 혼합 사이클 기관이 연료가 연소할 때 처음 일부는 일정한 부피 하에서 나머지 일부는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연소하여 사이클을 완료하는 기관이다. 이걸 사바테 사이클 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실린더의 냉각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행식 기관이에요. 순행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로 이제 냉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순행식이 있고 공냉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물로 냉각을 하면은 당연히 물이 머금고 있는 그 냉각할 수 있는 열량이 크니까 훨씬 더 많은 열을 빼앗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이 조금 높아서
엔진이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래 괜찮아. 내가 물이 가서 열량을 충분히 빼앗아 와서 너가 기관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게가 되는 거니까 순회식은 어떤 큰 엔진 그다음에 연료를 많이 빼앗아 와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곳은 더 순회식을 쓰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엔진이 작으니까 괜찮아. 열 별로 없어. 그런 경우는 그냥 공기로 냉각해도 괜찮아. 이런 거니까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뭐 이해되실 것 같고요. 넘어가서 14페이지 봅니다. 14페이지에 이게 이제 요즘 시험에 나와요. 자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요즘에는 시험에 내 손자국이에요?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은 압력이죠.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얘기할 때는 압력은 아까 말했던 A분의 F다. 근데 A는 미터 제곱을 쓰고 보통 뉴턴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압력이라고 할 때는 절대 압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기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공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빼기, 더하기가 있어요. 자, 절대 압력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데 이 절대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저울을 달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울 위에다가 그릇을 올립니다. 내가 이제 밀가루를 하나 무게를 측정하고 싶어. 밀가루를. 그러면 밀가루 측정하려고 그릇을 놔뒀어요. 그러면 그릇은 1kg였어요. 1kg의 그릇을 저울에 올려놨어. 그 다음에 내가 저울에다가 0점 세팅을 합니다.